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군림했던 중국.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제국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 이후 멈추지 않는 부동산 위기. 그 뒤에 숨겨진 1천억 원대의 지방정부 부채. 전 세계는 지금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현실화될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폴트 위기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파도를 몰고 올까요? 오늘 우리는 대륙의 거대한 균열을 정밀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부동산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 GDP의 25% 이상, 중산층 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은 즉 중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2021년 9월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부채 규모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 한 기업의 빚이 한국 정부 1년 예산보다 큽니다. 문제는 헝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 선저우,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0년까지 중국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미친 듯이 빌렸습니다. 은행은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어차피 땅값은 오르니까 정부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은 시진핑 정부는 달랐습니다.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세계 레드라인 정책, 부채 비율 제한, 금융대출 제한. 갑자기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미완공 아파트를 구입한 수백만 명의 중산층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집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대출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모기지 페이먼트 보이콧입니다. 2022년 이후 수십만 명이 대출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부실 채권이 쌓였고 부동산 회사는 더 이상 자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중국 전역에 유령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공됐지만 사람이 없는 도시,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과잉 공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빈 건물들은 모두 누군가의 빚입니다. 부동산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LGFB,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 중국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LGFB입니다. 명목상 독립된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운영합니다. 이 기구들이 도로, 지하철, 공항, 신도시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빌렸습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추정치는 충격적입니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2천조 원. 중국 GDP의 50%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한국 GDP가 약 2천조 원입니다. 그 6배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원은 주로 땅 팔아서 번 돈입니다. 토지 양도금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미래 수입을 담보로 마구 빌려서 건설했습니다. 어차피 땅값 오르면 다 갚지 뭐? 하지만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수입은 사라졌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빚의 이자를 갚을 능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 중 절반 이상이 숨은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산입니다. 중앙정부가 구제금융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만 수조 위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냅니다. 문제를 미루는 것뿐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실감이 안 납니다. 실제 중국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2023년 여름 중국 정부는 갑자기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높아서입니다. 마지막 발표된 수치는 21%,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졸자 수백만 명이 매년 쏟아져 나오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주어가 탕핑, 탕핑과 바이란, 바이란입니다. 탕핑은 누워버리기,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만 일하며 사는 것. 바이란은 망가뜨리기, 아예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 중국 청년들은 중국몽, 종고몽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2024년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2%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8에서 10%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좀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 수익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줄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럼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이 디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정부 비판 글이 쏟아집니다. 물론 금방 삭제되지만 민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은 정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사는 두 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내부 문제가 심각하면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중국의 최근 행보를 보세요. 대만 압박 강화, 남중국해 긴장 고조, 미국과의 갈등 심화. 우연일까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때마다 국가주의가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동시에 내부 통제도 세집니다. 언론 검열 강화, SNS 감시 확대, 반체제 인사 구속, 2023, 2024년 중국 내 사라진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내부는 단속하고 외부는 위협하고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경제가 무너진 제국은 종종 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 체질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시진핑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제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남의 나라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국의 디폴트는 우리에게 직격탄입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1위 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총 수출의 약 20%가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 수출이 타격받습니다. 반도체, 화학, 기계류, 주력 수출품들이 모두 영향받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부품과 원자재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2020년 코로나 때처럼 물건 부족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들도 중국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중국 기업 채권, 중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국이 디폴트 하면은 한국 금융권도 손실을 봅니다.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 영향입니다. 중국도 부동산으로 망했는데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퍼지면은 한국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중국과 한국은 구조가 다르지만 심리는 전염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동남아, 인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핵심 부품과 소재는 국내 생산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금융 리스크 관리로 중국 관련 투자와 대출을 점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개인 재무 관리, 경제 충격에 대비해 현금 여유를 확보하고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중국이 정말 망할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있다.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버텨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고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침체가 온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경 원대 부채는 외환 보유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제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못 풉니다. 아마도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중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도 못할 겁니다. 느린 쇠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힘이 빠지는 것.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2026년 현재
중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거대한 용이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위기가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흐름을 먼저 읽는 자의 몫입니다. 중국의 몰락이든 회복이든 그 변화에 파도를 타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